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록펠러가 석유 덕분에 부자가 되고 엄청난 재산을 쌓았다는 거요. 하지만 이 연료는 단순히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기의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거의 모든 세계 정치 사건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나온 진리, 에너지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석유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와 세계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왕의 연료, 모든 연료의 패자 석유에 대해요.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증기기관과 석탄 채굴이 자본주의의 기적적 발전과 두 번의 산업혁명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19세기 말 내연기관, 특히 디젤 엔진의 등장으로 석탄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와 그 부산물인 디젤유, 휘발유가 연료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석유, 즉 원유는 갈색이나 검은색의 끈적한 액체예요. 지구 껍질의 일부 암석층에 존재하며 유기화학 혼합물로 주로 알케인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보다 가벼워 일부 지역에서 지표에 스며 나오죠. 인류는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석유를 알았어요. 그때는 전쟁에서 불을 지르는 데 썼고 중국에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대나무 파이프로 석유를 끌어올려 소금 생산에 사용했어요. 소금밭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석유를 태웠죠. 19세기까지는 산업적 채굴이 없었어요. 이유는 고래기름 램프 연료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쓰고 동물지방으로 만든 양초는 냄새가 지독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중반 과학자들이 상업적 석유 채굴 방법을 개발했어요. 1852년 캐나다 의사 겸 지질학자 아브라함 게스너가 저렴하고 깨끗한 연료 특허를 냈고 1855년 미국 화학자 벤자민 실리만이 황산으로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큰 유전 탐사가 시작됐죠. 최초의 시추는 1857년부터 1859년에 독일에서 이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1859년 8월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타이투스빌에서 에드윈 드레이크의 시추예요. 21.2m 깊이에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했죠. 군사 자원으로서의 석유 19세기 중반부터 산업 규모 채굴이 시작됐어요. 초반엔 기계, 의료, 조명에 제한적으로 쓰였지만 20세기 초 디젤 엔진 상업화와 군사 수요 폭증으로 석유가 세계 최우선 상품이 됐습니다. 1912년 유럽 긴장 고조 속 영국 내무 대신 윈스턴 처칠이 왕립 해군 전함 전부를 내연기관으로 전환하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어요. 영국은 석탄 대국이었지만 석유는 없었죠. 제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으로 기관총과 철조망 속 피비린내 나는 고착전이었어요. 양측의 인내심이 승패를 가르지만 전쟁 말기 탱크의 등장으로 기계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탱크는 지상 무기의 왕이 됐고 100km 주행에 300에서 500리터 연료를 소비했어요. 석유 수요가 폭발했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석유는 군사 전략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초반 중립이었지만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참전. 일본의 직접 원인은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예요. 일본 해군이 동인도 유전을 차단당했죠. 유럽 전선에서 나치 독일은 소련 침공 시 바쿠 유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히틀러는 바쿠 유전을 못 빼앗으면 전쟁에서 질 거야 라고 선언했죠. 결국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와 카프카스 전투에서 패배, 히틀러의 예언대로 석유 부족으로 전쟁을 졌어요. 석유는 전쟁 양상과 무기 산업을 바꿔놓았고 국가들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급원에 의존하게 만들었죠. 중동의 흑금 석유 이전엔 건조한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조용했지만 탐사 기술로 사막 아래 60% 세계 매장량이 드러났어요. 낙타와 아랍인들의 땅이 전략 요충지가 됐죠. 오늘날 중동의 호화로운 부는 석유 덕분이지만 국제 긴장과 분쟁의 원인이기도 해요. 냉전과 1973년 오일 쇼크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 냉전 시작. 소련은 광활한 유전 보유, 미국은 전쟁 후 매장량 고갈. CIA는 석유 아레나 정책을 세워 소련의 아랍 영향력 확대 시 사우디와 이라크 유전 폭격을 준비했어요. 1960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가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를 바그다드에서 결성, 수출국 이익 보호와 국제 위상 강화 목적이었죠. 10년 만에 세계 생산량 절반 장악. 오펙의 첫 영향력은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아랍연합이 이스라엘 공격 시 이스라엘 지지국인 미국 등의 석유 수출 금지. 미국과 서방 경제 직격탄.
유가 4배 폭등 3달러에서 12달러로 갤런당. 교통과 운송 마비, 미국 근육화 시대 끝, 연비 좋은 일본차 토요타가 부상. 토요타 매출 3배 증가. 오늘날 세계 1위, 1973 쇼크로 화석연료 의존 줄이기 인식 확산. 태양광과 풍력 연구, 원자력 투자, 프랑스와 일본 대규모. 청정 에너지 트렌드 시작됐어요. 미국의 석유 의존 탈피 1973 쇼크 후 미국, 중동 아랍국을 동맹으로 끌어들여 1974년 닉슨 대통령 사우디 국왕과 페트로달러 합의, 사우디 석유 달러로만 판매. 대신 미국 무기와 보안 제공, 1975년 오펙 전체 석유 달러 가격화. 달러 수요 폭증, 미국 금융 청액성 증가, 저금리 유지. 하지만 미국 경제 석유 의존 심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프랑스와 러시아 혁명 다음 가는 제3혁명으로 이란 왕정 붕괴. 2위 수출국 생산 중단, 오펙 증산했지만 유가 3배 증가, 미국 30개월 불황. 그러나 긍정적, 원자력 확대, 비오펙국인 멕시코, 중국, 브라질 시장 진입. 1986년 유가 35달러에서 10달러로 폭락 생산 안정. 걸프 전쟁과 이라크 침공, 1990년 사담 후세인, 쿠웨이트 침공과 유전 경사 시추. 미국 즉시 개입. 걸프 전쟁 승리 후 중동 25만 미군 주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유 중 하나, 사담의 유로 석유 판매 시도. 최근 중국,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위안화 석유 구매 선언. 달러 패권 도전. 하지만 미국 의존 변화, 셰일 오일 혁명. 셰일 오일과 미국 부활 21세기 초 중국 경제 폭발로 유가 급등. 러시아, 세계 8위 매장량으로 사우디 제치고 1위 생산국, 13% 세계 생산. 푸틴 집권 후 GDP 6배 증가, 석유와 가스 60% 수출. 유럽 에너지 50% 공급. 독점력으로 2008년 조지아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그러나 미국, 프래킹, 즉 수압 파쇄와 수평 시추 기술로 셰일 오일 폭발. 고대 유기 퇴적층 압축으로 생긴 셰일 오일 20세기엔 비경제적이었지만 2008년 유가 고점 시 400만 배럴 하루 추가. 2012년 러시아 추월, 2013년 사우디 제처 세계 1위. 5년 연속 석유와 천연가스 1위. 러시아의 에너지 초강대국과 푸틴의 부활 1991년 소련 붕괴 후 엘친 시대 GDP 추락과 파산. 1999년 푸틴 취임. 유가 상승 타고 GDP 6배. 석유와 가스 40% 예산, 유럽 에너지 50% 공급. 동유와 중유 100%. 공급 중단 시 유럽 2주 만에 에너지 위기. 푸틴, 에너지 무기로 소치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 유엔 안보리 거부권 유지. 그러나 파이프라인 비용 높고 테러 위험, LNG, 액화 천연가스 경쟁, 미국과 브라질 증가. 오펙 쇠퇴와 내부 갈등 2014년 오펙 시장 60%에서 40%로 축소. 비엔나 회의서 베네수엘라와 이란 감산 주장 대사우디 유지. 사우디 저유가로 미국 셰일사 압박 전략. 2018년 사우디와 이란, 시아파와 순위파 긴장, 전쟁 시 유가 200달러 가능. 시리아 내전, 석유 적지만 중동 요충지, 에너지 안보 영향. 석유의 현재 중요성 석유 88%가 디젤과 휘발유, 12% 화학, 플라스틱, 비료, 고무, 현대사회 필수, 전기 생산, 교통, 플라스틱, 블랙골드. 세계 매장량 1000억에서 1260억 배럴, 63년에서 95년 분량. 에너지가 현대사를 바꿨고 석유는 여전히 왕, 전쟁 승패, 동맹, 경제성장 결정. 하지만 환경 피해, 해양 오염,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연구 활발 미래 희망.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새 영상을 보며 우리를 응원해주세요.